노무현 바람에서 보여줬듯 호남 민심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확실히 밀어준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요? 지난 2002년 3월 민주당 광주 경선 결과 발표 순간 노무현 후보 득표수 595표. 바보 노무현을 외쳤던 지지자들은 믿기지 않는 듯 환호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놀란 건 바로 영남 출신인 노무현 후보 본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이 지지가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승리,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찬 이 승리 소감은 연말 정권 재창출로 현실화됐습니다. 이처럼 호남은 될 사람을 확실히 밀어준다는 건 정치권에선 하나의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 역사상 첫 수평적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됐고, 단문정서가 남아있던 2017년 대선에서도 호남은 안철수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도 권리당원만 20만 명이 될 정도로 호남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경선에서 이기려면 호남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걸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모를 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제3장 흔들리지 않는 패권, 민주당 초우위의 비결이라는 소제목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정서가 중앙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의 영남, 김대중의 호남으로 양자 구도가 형성되었죠. 현 민주당의 전신인 시민당 시절 1970년대 이후 각 계파의 보수 출신 지역에 의해 의원들이 모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민주당계 정당이 본격적으로 우월적 입지를 확고히 한 것은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을 치르면서였다고 합니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등과 지역 기반으로 경쟁하면서부터라는 것이죠.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쏠림 현상은 1990년대 이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한민당에서 시작되는 민주당 구파가 호남 지주들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김대중이 1971년 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정당성을 갖기 어려웠다고 확신합니다. 김대중이 야당 책임 인사로 초고속으로 떠오르는 것은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중경제론을 추구하며 중소기업, 노동자, 농민들이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세웠던 것이 핵심입니다. 또 그는 1985년 5.18 문제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론화했고, 이런 행보에서 광주 시민들은 5.18 문제 해결을 김대중의 정치적 승리, 즉 집권과 동일시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광주의 제야 세력, 즉 1970년부터 1980년대 기성 정치권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운동가들과도 함께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이후 호남의 제야 세력은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 중 국회의원 40명 중 3명이 제야 인사, 5명의 사회운동 활동가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1980년대 이후 5.5월 운동을 통해 사회운동 진영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이들이 국회에 입성이 최정기 전남대 교수는 가능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의 민주당은 전통적 지역 엘리트들과 제야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동거하며 당권을 놓고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이렇게 모든 이의 정당이 아닌 정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1995년부터 본격화된 지방자치제는 정당을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창구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지역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인물이었고 소선구제나 2인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선거 방식으로 지방의회에 야당이 설 자리는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토호 내지는 지역 유지라고 불리는 이들은 민주당의 줄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의 정치색은 이런 경향을 보이며 민주당원의 지역투표 형태는 대세추구형이라는 특징을 띠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광주, 전남, 전북이 28.8%, 서울이 20%, 경기도가 26%로 조사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권리당원 가운데 30%가 호남 사람들이라 호남의 민심이 수도권 경선까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남은 민주당의 판을 주도하지 않고 킹메이커 역할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중앙정치는 누구건 될 만한 사람을 밀어주고 그 대가를 챙기는 것이 호남 선거 민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을 지지했고 5.18 기념식 때 국민의힘 인사들을 초대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보험을 여러 개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향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김대중 이후로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민주당의 확실한 리더 역할을 하는 인물과 정치적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 물망에 올랐으나 모두 처참하게 실패하고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민주당을 통해 다양한 지역개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선거 승리를 위하여 지지 지역에서 제기하는 지역 수건 사업의 예산 더 편성해 주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허은재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년 발표한 논문에서 지자체의 특별교부금은 여당 의원들이 많은 광역시가 1인당 예산 14.7%를 더 받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고위관료 인사권을 무기로 행정부를 장악하는 현상 중에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수장인 기재부 예산실장에 대한 인사권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모든 나라의 예산과 공개, 비공개 사업, 각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까지 집행하는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리이므로 정치권과의 우호적 관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고위 관료들이 자신의 출신지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이유는 정치 권력과 함께하며 은퇴 이후 행보를 고려해 출신 지역 예산을 더 받아온다는 것이죠.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소재 명문고를 나온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라는 것은 그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호남에는 지역과 강한 일체감을 갖는 정치 거물이 없으므로 선택지는 민주당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이유는 국민의힘과 그 이전 정당이 영남에 기반한 지역 정당 성격이 강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일종의 야합은 호남이 선택한 후보가 집권 세력이 되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이득이 돌아올 때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한쪽만 균형이 무너져도 2010년대 민주당 내 호남과 친노 세력이 당권 경쟁과 분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의 당이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을 대표하는 당이라는 수식어가 더 현실적이게 되었죠.
2018년 이후 경기도 인구 33%가 호남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반월산업단지, 구로공단 등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호남인들입니다. 과천시 화훼 농가의 80% 이상이 호남 출신일 정도로 3D 업종에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와 수성구입니다. 1987년 이후 민주당은 호남의 정당에서 수도권 상위, 중상층,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며 대기업에 다니며 화이트 칼라가 주도하는 정당으로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2003년 이후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변하였습니다. 지금은 586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지난번 저희 386 세대의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듯 신사업의 부상과 국가의 대대적 지원 아래 2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2000년대 초 IT 산업 성장, 바이코리아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화의 이익까지도 독차지한 건국 이래 가장 경제적으로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호남과 386은 정치공학적 동맹관계입니다. 그 당시 열린민주당은 김대중 없는 호남 정치의 대표 자리를 노리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나 수도권 중상층 정당으로 주류가 되기 위한 노무현 직계 세력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기존 민주당 내에서의 기득권의 호남 지역 정치의 독점, 낙후, 추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데 결정적인 되는 원인이었으며 그 결과는 광주 경선부터 그 동맹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동거는 한동안 유지되었고 386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 창당 이후 천신정 등 호남계 정치인들을 정치 일선에서 배제시켜 노무현을 호남당 민주당에서 벗어나 참신한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정치적 지도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 급성장한 대졸자, 대기업, 화이트칼라 집단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속내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386의 정치적 기획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지지율 하락으로 파산되고 맙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호남 출신 이주민들이 정당은 계급적으로 관악구 봉청동이나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중하위권을 위한 정당이지 대기업, 중상층의 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기업의 질적, 양적 급성장에 의하여 자산 불평등은 더욱더 심해졌고 자영업자들의 몰락도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치, 사회, 언론 영역에서 개혁만 외치는 중산층 정당으로부터 중산층의 이탈은 이미 정해진 수순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보수는 호남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도의 외국인, 호남에 대한 백인인 영남이 딱히 이해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2021년 7월 호남대 인포럼에서 김태기 교수가 지역경제발전, 무엇이 가로막나라는 주제로 강연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 교수는 지역기업 사례들을 가지고 향토기업을 지원한다는데 그만큼 배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민주당과 운동권,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더 늦게 586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수도권보다 10년 이상 뒤처진 것이고 경쟁이 없고 지역 정치에서 윗세대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입니다. 호남 출신들의 중앙당에서의 고정과 386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정치적인 티오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것마저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586이 중앙과 지역 정계를 장악하여 한창
경력을 쌓고 정치인으로 성장하여야 할 40대가 많지 않다 보니 지역 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호남이 민주당에 갖는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이 퇴조와 친문, 즉 수도권 중산층 당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표적 친문이자 친조국 인사 김용민 의원이 가장 표를 많이 얻어 최고위원이 되었으며 2등은 강병원 의원, 3등은 김용배 의원 등이었으며 모두 친문 강성의 몰표를 받아서 가능하였습니다. 유일한 호남 출신 서남석 의원은 6위로 탈락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친노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증대되며 동시에 호남 지지층도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지역 정치 내의 정체와 낙후,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의 약화는 지금 호남 정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 안에서 호남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수도권 중산층에 기반한 정치 세력의 하위 파트너로 더 이상 지역 정치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이런 변화하지 않는 것은 고착화될 것입니다. 다시는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 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치에서 이득을 가장 많이 줄 법한 일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킹메이커 노릇한 대가로 받은 것은 지역 정치인들이 기득권 확립에만 도움이 되었지 호남 전체의 표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이주민들이 강력한 지지세를 믿었던 호남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의 변화가 없는 이상 호남의 민주당은 더 이상 호남의 민주당이 아니라 영남이 1대 주주이고 2대 주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대 기술론과 청년 정치론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의 젊은 정치인들의 발굴이 지금이 아닌 더 앞을 내다보았을 때 기성 기득권에 도전할지언정 필요한 암적인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나만이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과 호남을 아끼는 호남인이나 비호남인들이 하나 같은 앞으로의 정치적 최대한의 전략임을 아는 그대들은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